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예요. 버스 전용차로 달리는데 옆에서 차들이 이렇게 쭉 막히는 데서 갑자기 차들이 쑥 들어오면은 무진장 위험합니다. 9인승 이상이면서 6명 이상 탔으면은 버스 전용차를 탈 수 있죠. 13인승 이상은 6명 안 타도 괜찮습니다. 불박차 9인승 차예요. 9인승 차가 달립니다. 근데 어떤 차가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는데 살펴보실 게 두 가지입니다. 과실비는 몇 대 몇인가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걸 진짜 놀랍습니다. 우와 하실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 빵! 어이구. 자, 지금부터, 자, 하나, 세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레카 출동 올림픽 금메달. 10초도 안 돼서 레카가 등장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레카가 제일 빨리,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레카 출동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빠릅니다. 왜?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딱 몫이 좋은데, 예, 딱 여기 사고 나는데야, 여기는 언제나 사고 나. 반드시 사고 나, 반드시. 그 차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여러 대 있어도요, 다 그날 하루 일당은 다 돼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레카가 보인다. 레카가 갓길에 한 2대, 또 3대 막 이렇게 보인다. 거기서 속도를 줄이십시오. 거긴 반드시 사고 나요. 반드시.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비율. 불박차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 차가 언제 들어옵니까? 들어가는데 이때 불박차 시속 100km 달려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몇 미터, 30m 안 되죠. 그리고 이 차가 여기서 들어오면요, 슉! 빨리 못 달립니다. 못 달리고 저기서 어영부영 이거 보세요. 과실비율은 이 차 100% 잘못입니다. 못 피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불박차도 이거랑 비슷한 차예요. 비슷한 차인데 여기에 6명 안 탔어요. 6명 안 타고요, 4명 탔어요. 그럼 4명 탔으면은 왜 버스 전용차로에 6명 이상 탔어야 되는데 4명밖에 안 탔어? 그게 내 잘못일까요? 그건 잘못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6만 원 플러스 30점이죠. 버스 전용차로 갓길 6만 원 플러스 30점. 그건 별도의 벌점과 범칙 대상이고요. 과실 비율은 저렇게 쑥 들어오면 못 피합니다. 따라서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려면 이런 데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뒤를 보고 차가 진짜 저 멀리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 뒤에 100m 뒤에 차가 보일 때 들어가면 무진장 위험하죠. 내가 꺾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4초 만에 100m 달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때는 내가 6명 이상 탔다? 그럼 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도 쭉 달리다가 탄력 받아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쑥 들어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과실비율은 불박차에 6명 탔느냐 안 탔느냐 관계하지 않고 100대 빵이어만 되겠습니다. 이 버스 잘 보세요. 버스가 날 때립니다. 보세요. 여기서요, 버스가 날 푹 때렸어요. 어딜 때렸죠? 버스가 돌면서 푹 내 사이드미러를 때렸어요. 사이드미러 때렸는데 버스가 나는 보니까 흔적도 없어. 버스 아무리 뒤져봐도 사이드미러 부딪히는 흔적이 없어. 그러면서 난 인정 못해.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에 접수했더니 이건 민사 문제야. 그건 민사 문제지. 그리고 버스 기사가 인정을 안 해. 그냥 가해자 피해자는 우리 못 가려줘. 경찰에서요, 버스 기사가 자기는 스크래치 하나도 없다고 내 잘못 인정 못해. 당신 다른 데 붙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찰관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은
아, 그럼 민사로 알아서 하세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를 못 가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버스는 둔해서 자기가 쿵 부딪히고서도 저 정도면 몰라요. 사이드미러 붙이면요. 사이드미러. 나는 느끼지만 버스는 못 느껴요. 알고도 그냥 갔으면 서 있는 차 들이받고 그냥 갔을 때 주정차 차량, 그래서 사람 안 다치면 그리고 인적사항 제공해야 돼요. 안 하면 범칙금 12만 원이죠. 버스는 13만 원. 근데 모르고 갔어요. 만약에 굴러가는 차를 바꿨으면 그러면은 그냥 가면 알고도 그냥 가면 사고 미조치예요. 근데 몰랐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경찰은 왜 가피를 가려줄 수 없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다치지 않고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을 때 그때는 경찰청에서 아 그거는 관여하지 마.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라. 민사로 하라 그래. 그러면서 그런 경우를 사람 다치지 않고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나는 이렇게 하고 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사람이 다쳤으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주는데요. 단순 물적 피해. 여기를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우리 바쁘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아주 심한 법규 위반일 때는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너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벌점도 부과하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유턴할 수 있는 시기에 유턴했고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서 사람 다치지 않았을 때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서운할 거예요. 그러나 저거요. 어차피 소송하면 이겨요. 턱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소송하면 이겨요. 우리 보험사한테 알아서. 근데 저게 사이드미러 몇 푼 안 되면 또 자차 보험 처리하기도 그렇고 참 저것 때문에 소송하기도 그렇고 저럴 때는요. 버스기사 또는 버스의 보험사를 설득해. 자, 봐라. 톡 소리 나지 않느냐. 블랙버스를 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설득해서 버스기사가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나는 이게 오디오 코덱이 안 들어있어서 소리가 안 들려. 난 몰라. 그럼 이걸 보여주세요. 이거를. 버스기사는 모를 수 있죠. 버스가 몸집이 크니까. 불박차의 잘못 전혀 없고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주지 않았지만 당연히 100대 0이죠. 불박차가 여기서 좁은 골목길 나가서 좌회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 앞에 트럭이 가로막고 있네요. 트럭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어떡하지? 안 되겠네. 내려서 전화해야 될까? 근데 마침 이제 저 트럭에 저기 전화번호가 요 앞에 있겠죠. 여기에. 저리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트럭 운전자가 이제 저기서 오시네요. 네, 빵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와요. 네, 트럭 운전자가 나옵니다. 네, 빵 소리 듣고 와서 이게 안 돌아져요. 그래서 좀 돌리고 아니야 좀 더 오케이 저 깎고 아이고 이런 긁혔어요. 트럭 운전자가 차를 좀 빼주면 되는데 이쪽으로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냥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하고는 운전 이 스킬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차를 좀 빼주지 왜 가로막았고 물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오는 대로 자 이렇게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서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못 물어주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트럭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전 트럭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게 트럭 운전자 개인이 되겠죠. 자, 여기서 투표. 트럭의 보험사 불법 주정차 때문에 하여튼 트럭 쪽, 자 트럭 쪽 투표 50표만 하겠습니다. 트럭 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 시작. 트럭 운전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네요. 트럭 운전자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 있습니다. 마음은
너 때문이야, 트럭 때문이야 하고 싶죠. 아, 불박차 운전자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6%. 불박차 운전자 100%라는 의견도 70%. 저는 3번 의견입니다. 3번. 트럭이 거기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길 모퉁이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교차로잖아요. 삼거리 교차로, 모퉁이 이런 세우면 안 돼요. 트럭이 빼줘야죠. 저는 트럭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트럭이 거기다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하게 오라고 사람들이 능력이 다 다른데 저런 경우는요. 내가 갈려도 안 되면은 스톱하고 저 못하겠어요. 트럭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트럭 운전자에게도 30% 정도는 책임이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사고는 판례가 없어요. 왜? 저런 사고 갖고 소송 안 하니까요. 이 사건이 법원에 가서 소송하면 첫 번째 판결이 나오겠죠. 전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 트럭에 30% 잘못 있다는 의견인데요. 근데 100대 0이냐 10대 30이냐를 떠나서요. 이런 곳에 이렇게 위험하게 다른 차들의 위험하기보다는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차를 세우는 거 이 자체도 안 되겠고요. 좁아서 마땅한 데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모퉁이 교차로 이런 데는 차를 세우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무리해서 지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가 우선 트럭은 차 세우지 마시고 나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불박차는 직진해서요. 저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1차로, 2차로인데요. 여기 요 횡단보도를 지나면은 1차로, 2차로, 3차로로 3차로가 새로 생깁니다. 3차로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요. 앞에 버스가 2차로에 서 있고요. 3차로는 비어 있습니다. 불박차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자 3차로 생겼어요. 늘어난 3차로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버스에서 승객이 내렸습니다. 저 버스는 비상등도 안 켜고 있어요. 버스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그러면 이 버스 정류장에 여기에 딱 서야죠. 그래서 내리면서 이 보도블록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붙여야 되는데 2차로 서 있습니다. 그럼 2차로는 그냥 직진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3차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3차로 여기 버스 전용차로도 아니고요. 여기는 차로예요. 차로인데 버스가 있으면 내가 그 뒤에 섰다 가야 되겠죠. 근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지도 않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면은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한 5, 6m 될까요? 한 5, 6m. 버스 길이가 10m 조금 넘으니까 가운데서 내리면 한 5m, 6m 되겠죠. 시속 20으로 가도 저거 못 피합니다. 근데 여기서 난 쭉 가면 되잖아요. 가서 여기 빨간불이지만은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나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보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교통선 옆으로요. 정상 들어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갔고요. 버스는 2차로에서는 2차로에 차를 세울 수 있지만 승객을 내려주면 안 되죠. 승객을 내려주려고 그러면은,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옆으로 오른쪽 된다든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다음에서 내리세요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꾹꾹 내려야 돼. 그러면 버스 기사가 뒤를 보면서, 잠깐만요. 그래서 뒤에 차가 없을 때 내려줘야 되죠. 이번 사고, 불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콩나물버스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게 없고요. 그 사람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버스가 오면 내가 빨리빨리 타야 되니까 버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버스로 몰립니다. 그러면 막 타요. 꾸역꾸역 집어넣고 그 안내양들이 막 타라고 해놓고 이제 다음 차 타세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딱 매달려갖고 오라. 그럴 때는 버스가 여기 섰죠.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가 여기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고 이걸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만약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문 열렸네? 어린이 보호 차량 같은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는 옆에 딱 하고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있으면 뭐가 내리겠네? 알 수 있겠지만 시내버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좀 못 피하죠. 따라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버스는요, 정류장에 여기 50cm 이내에 붙여서 돼야 돼요. 만일 이곳이 갓길이었다 그러면.
갓길로 가면 안 되죠. 왜 갓길로 갔느냐? 그런 측면에서 갓길로 갔을 때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요. 내려주는 버스가 어느 정도 그 갓길이 어느 정도 넓으냐에 따라서 좁은 갓길을 비집고 들어갔으면은 만약 오토바이가 사고 났을 때 오토바이 50, 버스 30, 승객 20. 승객도 내릴 때 바로 발을 내디디지 못할 때는 좀 살펴야 되겠죠. 좀 간격이 넓네. 혹시 뭐가 올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요. 살펴야 돼요. 승객의 잘못 20%예요. 만약에 갓길이 좀 넓었다. 그럼 버스가 왜 오른쪽 공간을 많이 세웠느냐? 버스 50, 승객 20, 오토바이 30으로 봅니다. 지금은 풀박차를 갈 수 있는 곳에서 갔어요. 풀박차 잘못 없습니다. 풀박차 빵, 승객 20, 버스 80으로 평가됩니다. 풀박차는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자,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을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시장통 천천히, 그래, 그렇지. 천천히요. 네. 천천히. 길이 좁아요. 시장통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저기 두 남녀가 지나고요. 저기에 꼬맹이가 오네요. 꼬맹이가 오다가, 이런, 어떤 상황일까요? 저 꼬맹이. 저 앞에서요. 저 어린이들이 여기, 랄라랄랄라, 저기 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남녀 지나가고, 저 아가씨 지나가고요. 여기. 얘 뭐 하고 있나요? 쭈쭈바 같은 거 쭈쭈 하면서 오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오다가 얘를 보고 멈추는 순간에 꽝! 아니, 애들이 좀 앞을 좀 보고 왔으면 되는데, 쭈쭈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얼음 과자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예. 얼음 과자, 뭔가 하여튼간, 예. 이 사고. 일단 보험 처리했고요.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에다 연락을 했더니, 끝났대요. 벌써 다 끝났대요. 나보고 불박 달라고 안 그랬잖아요. 불박 영상 달라고 그래. 불박 영상 있나요? 그럼, 네, 여기 있어요.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보험사 끝났대요. 아니, 블랙박스 인형 물어보지도 않고 왜 끝내? 그랬더니, 저건 100대 0이에요. 예, 저거는 무조건 100% 차량 과실이에요. 아니, 블랙박스, 다 보세요. 블랙박스 보더니, 네, 100대 0 맞아요. 100대 0 맞아요. 아이 검사 비용 100만 원 들었고요. 뭐 그래서 어떻게 끝냈대요. 무슨 검사는 100만 원이야 저게? 그랬더니 강남에 비싼 병원가 100만 원 나와요. 좋아요. 어쨌든 좋은데 이게 제가 100% 잘못인가요? 불박차 100% 잘못인가요? 차대 어린이 사고, 차대 사면서 무조건 100%인가요? 투표. 이러고 온 아이 100%다. 불박차 멈추는데 나도 멈추고 아이는 그냥 못 봐서 부딪힌 거예요. 저 맨땅 헤딩 아니야? 아이 100% 아니야? 아이가 더 잘못 아니야?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3번. 아이가 더 잘못이다. 2번. 아이 100%다. 1번. 투표 시작. 아이 100%라는 의견이 56%입니다. 왜 여뒀어? 이걸 여기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투표를. 아까 제가 이렇게 나왔고 다시. 자, 다시. 자, 1번 아이 100%, 2번 아이가 더 잘못, 3번 불박차가 더 잘못. 투표 다시. 투표 시작. 불박차는 시속 8km로 가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아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6%. 그리고 아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2%.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100%라고 그러는데요. 불박차 100%라는 것은 잘못이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쭉 가면서 천천히 가죠? 네. 천천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기서 천천히. 저 뒤에 애들이 룰랄라 요 사람들 오는데요. 여기. 얘가 지금 뭔가를 이러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태까지 잘 오셨어요. 빵 해줘야지 멈춰서 빵. 얘야 차 온다 빵.
저는 이 아이 잘못 한 30%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불박차 70% 정도로 보입니다. 저렇게 보차도 구분이 없잖아요.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한눈 파면서 오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으로 쭉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앞에 걸어가면 그 사람의 걷는 속도랑 맞춰서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이 앞을 보고 오는지 살피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같이 옆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여차하면 갑자기 빵! 이곳이 스쿨존이었으면은 어린이 사고 저게 민식이법이에요. 따라서 보차도 구분 없는 시장통 그런 곳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도 저렇게 생겼잖아요. 저런데 많잖아요. 항상 앞에 움직이는 것뿐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도 신경 써야 돼요. 서 있는 사람 탁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좁은 길 다닐 때 진짜 조심해서 천천히 가는 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 팔고 오는 것까지 살펴야 돼요. 가볍게 빵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98% 틀리셨어요. 법원에 가면 저 자동차 잘못이 70% 좀 더 볼 수도 있어요. 판사에 따라서 자동차 80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70대 30 의견입니다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거예요.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는지 보세요. 갑니다. 오토바이가 어떻게 내려왔나요? 다시 보세요. 쭉 가는데 과속방지 타기에서 나는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어요. 그죠? 멈췄죠? 여기서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는데 내가 먼저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그리고 또 오토바이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얼굴 잘 보세요. 아래를 바라보고 옵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는지 명확치 않은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툭 부딪히기 전에 이렇게 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같은 보험사예요. 보험사 직원이 네, 불박차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 오토바이는 두 바퀴 대 네 바퀴잖아요. 네, 작은 차량 보호 차원에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잘못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앞을 안 보고요. 밑을 보고 있었어요. 밑을. 저 차가 오토바이가 밑을 보고 딱 이러고 오다가 턱 이래요. 이런 경우 약자 보호? 그래서 10 내지 20% 저한테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은요. 제 오른쪽에 보험사 지금 기다리면서 거기에 차들이 쑥쑥 지나다녔어요. 저는 가상의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고요. 제 옆에 제 왼쪽으로 공간이 많았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저를 못 보고 가서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약자 보호 원칙에 있어서 불박차에게 일부 잘못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은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98%는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라고 그러십니다. 불박차가 뭐 잘못했나요? 불박차 잘못한 거 찾아보시자고요. 가요. 여기 무진장 넓습니다. 여기에 차 몇 대 들어갈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 8m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박차는 최대한 이쪽으로 갔어요. 가다가 여기서 아직까지 고개가 밑으로 가 있어요. 이때 빵 해주나요? 불박차 빵 해줘야 되나요? 멈춰요. 불박차가 뭘 잘못했죠? 불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고 와야죠. 그리고 딱 헬멧 쓰고 있으면은 나중에 보니까 밑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 올 때는 헬멧 쓰고 있으면 이런 보이는지 잘 안 보이죠. 약자 보호원칙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했어요. 정상적으로 잘 가는 오토바이 빽 신호를 때리는데 약자 보호원칙 있잖아요. 보험사들이 맨날 약자 보호 하니까 그러면 오토바이 100% 신호위반, 오토바이 신호위반, 쌩짜배기 신호위반, 오토바이 갑자기 쓰는 중앙선 침범 그때도 사망하면 좀 물어줘야죠. 보험사가 물어주나요? 어떻습니까?
보험사들이 물어줘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에 빵 때렸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쫙 침범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했어요. 보험사 주나요? 단 1원이라도 주나요? 최저 사망 보상금 2천만 원 주나요? 안 주잖아요. 왜 그때는 약자보호 왜 안 해요? 왜? 바퀴속인데. 약자보호 없습니다. 약자보호라는 것은 약자보호는 저기 8대2로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다 해주자. 그래 치료비 야박하게 치료비 20%만 대주지 말고 치료는 다 해주고 살려놓고 얘기하자. 그리고 나중에 줄 게 있나 없나 따져갖고 치료비 많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거 없어. 원래는 20%만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치료비는 다 해주니까 오히려 치료비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말고 그냥 땡! 이게 약자보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약자보호 원칙은 없습니다. 100대 빵이면 100대 빵인 겁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약자보호 원칙,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지? 보호받지 못합니다. 불박차가 1, 2, 3차로 중에 2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3차로에는 차들이 쭉 서 있네요.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누가 와요. 중앙선부를 잘 보면 누가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옵니다. 보시죠. 2차로 잘 가고 있어요. 저기 가운데 누가 사람 오죠? 1차로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네. 아이쿠 이런. 아니 저 사람이 걸어와서요. 저기 저 사람이 걸어오니까 저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네, 여기 신경 쓰는 거예요. 여기 신경 쓰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건지 스마트폰을 보는 건지 하여튼 간에 여기서 사람이 오고 있어요. 여기 신경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가 나오네요. 언제 나오나요? 저 차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없이 여기서 나옵니다. 좀 더 여기 무단횡단자 여기 걸어오는 사람 차도 보행하는 사람 없었으면은 이때쯤 발견하겠죠. 이때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칸, 두 칸, 한 16m 조금 더 됩니다. 요 앞에 숨어있는 거리가 한 2m 되겠죠? 한 17, 8m 정도 돼 보여요. 요쪽 보느라고 놓쳤어요. 하이 참. 이번 사고 불박차한테 잘못 있을까요? 이 차가 깜빡이도 없이 툭 튀어나왔는데요. 보행자가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보행자 신경 쓰느라고 3차로 나온 차는 못 봤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이래요.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할 때 80대 20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과연 불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저건 100대 0이다. 80대 20이다. 그 중간인 90대 10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100대 0이라는 의견이 82%, 80대 20이라는 의견이 6%,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2%. 저도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습니다. 근데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제한 속도가 한 60 정도는 돼 보이죠? 예, 60. 이거 2019년 2월 사고인데요. 그때는 제한 속도 이런데 60이었죠. 지금은 이제 이런 도로가 50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 차가 들어올 때요. 지금 이때 꺾어질 때. 이때 보이죠? 그 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 전에는 살짝 꺾어지는 게 보일까요? 저 무단횡단 저기 걸어오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없다 치자고요. 저 사람 없다 치고 가는데 이때 불과 한 17m, 8m, 20m 채 안 됩니다. 시속 60으로 달리면 정지거리가 30m 넘어요. 여기서 저 차가 쑥 나오나요?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정지거리에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100대 0 될 수 있어요. 충분히 100대 0 될 수 있는데 그런데요. 100대 0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뭘까요? 저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좀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미리 속도를 좀 줄여서 이 사람이 어디로 올지 모르지 갑자기 이쪽으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미리 이상한 게 있으면 속도를 미리 줄였으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또 줄였더라면 속도가 좀 줄어있다면 이때 빵 해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거보다 조금 전에 속도 줄이면서 그래서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면서도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 한 10 내지 2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럴 때
내 잘못 부분에 대해서 저 거꾸로 걸어온 사람, 차도 보행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야 옳은데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여기가 초등학교예요. 여기는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죠. 안 빨라요? 어이쿠, 사고 났어요. 보셨나요? 애가 어디서 나왔죠? 어린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어린이한테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 보시죠. 빨간 표시, 어린이가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아마 어린이들끼리 장난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나 잡아봐라 뭐 그런 거 하면서요. 또는 누구 약 올리고 막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저 빌라 옆에 조그만 골목에서 탁 튀어나왔어요. 속도는 30km 이하예요. 저렇게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피한다. 너무나 갑자기 튀어나왔다. 근데 경찰관은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12주 진단 나왔대요. 다리에 뼈 부러지면 12주 나오죠. 예. 그러면서 합의하래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경찰관은 벌점도 부과하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이때는 민식이법 시행되기 전이에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피할 수 있나?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시켰어요.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그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21.6km였다. 30km 이하로 가라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오른쪽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아이가 튀어나온 그 거리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어쩌란 얘기냐.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무혐의 결정받기까지 9개월 걸렸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건들이 민식이법이죠. 일단 민식이법이 되는 거죠. 네. 불기소, 혐의 없음. 요즘은 경찰관들도요. 이건 도저히 못 피하겠다. 이거는 진짜 내가 운전해도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고 안 보였고 정지거리 안 되고 어떻게 피해? 요즘은 경찰 자체에서 혐의 없음으로 보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다치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렇게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은 무혐의예요. 혐의 없어요. 경찰에서 걸르고요. 검찰에 또 걸릅니다. 검찰에서 못 걸으면 법원에서 무죄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단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리고 겁이 나요. 이거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네. 경찰에 이거 이권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얼마 줄게요. 경찰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민식이법에 해당되면은 운전자들이 무척 겁을 먹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끝까지 가보자. 근데 끝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이 정도 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들어가실 때는요, 정말 조심하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차가 다니면서 뛰어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뛰는 거는 운동장에서 뛰는 거예요. 운동장하고 공원에서요. 제발 우리 아들, 딸들 부모님들이 잘 교육시켜 주십시오. 잘 가르쳐 주십시오. 불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자, 우회전으로 나가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합니다.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이런 아니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우회전할 때 보통 이쪽을 쳐다보죠. 이쪽에 차 안 오면 이렇게 꺾잖아요.
꺾는데 거기서 오른쪽에 주차된 차가 있고요. 인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주차된 차 옆에서 이렇게 자전거 역주행. 이 사고에 대해서요. 자전거가 나 바퀴 2개예요? 나 약자예요? 그게 내가 피해자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로 우겨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역주행 자전거 100% 잘못이다. 역주행 자전거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일시정지요? 일시정지는 횡단보도가 있었나요? 횡단보도 있으면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죠. 역주행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0%입니다. 역주행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6%입니다. 50대 52, 4%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안 했다고요? 일시정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는 거죠. 여기서 섰다 가면은 보이나요? 여기서 오는 차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기까지 나가야 보이죠. 아까 어떤 분이 일시정지 그러셨는데 여기 일시정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시정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 보호로에서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나간 거 문제되지 않아요. 보행자 없어요. 여기 가야 보여요. 이제 보여요. 요쪽에 차가 안 와서 꺾습니다. 꺾는데 이렇게요. 불박차 여기서만 멈췄어도 괜찮았겠지. 근데 더 들어갔어요. 불박차가 여기서요. 요 차보다 지나기 전에 그 전에만 멈췄어도 괜찮은데 지금 요 라인을 좀 벗어나는 듯 합니다. 약간 벗어나는 듯. 조금 먼저 멈췄더라면 여기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빵! 꺾기 전에 가끔 전에 자전거들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주차된 차도 있고요. 주차된 차인데 안 보이면은 이럴 때 조금 여기 지나치기 전에 이쪽에 차 안 오지만은 한 2, 3초만 혹시 뭐가 오는지 살폈더라면, 물론 자전거 쏜살같이 때려왔으면은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차를 지나치는데 쏜살같이 날 들이봤어? 그럼 자전거 100%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꺾기 전에 한번 했더라면 혹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 차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면 여기서 혹시 뭐가 한번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이 차가 없는 데서 자전거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한 번만 보이잖아요. 그랬으면은 한 자전거 60, 불박차 40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차 때문에 가려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전거 70, 불박차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와 비슷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식물인간 된 사건, 그 사건 제가 소송했을 때 과실비리 무진장 중요했었어요. 그때 요거 없는 데서 이렇게 오다 사고 났을 때 60대 40이었습니다. 자전거 60, 우회전차 40. 꺾기 전에. 항상 어린이 보에서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요. 스쿨존에서 애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꺾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고요. 안 보이면은 가볍게 빵! 꺾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 경찰관, 모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입니다. 나는 좌회전할 거예요. 모범 운전자가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고 그러고 이 경찰관도 손짓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수신호에서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겠습니다. 저 앞에서 가래요. 가. 여기 경찰도 가. 그런데 꽝! 직진한 차. 나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는데요.
나 여기서 좌회전하러 가는데 여기서 빵! 나 좌회전하고 저 차 달려오고. 나는 모범이 가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또 경찰관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가라 소리 안 했으면 내가 살폈을 거 아니겠어요. 신호도 없는 곳이니까. 이 사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교통조사관이 거기 신호등 없잖아. 직진차 우선이야. 따라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수신호에 의해서 경찰관하고 모범운전자하고 같아요. 예, 경찰관,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군사경찰, 옛날에 헌병이요. 예, 수신호가 신호등이 있어도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나는 수신호를 보고 갔는데 교통조사관은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제 잘못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교통경찰관 1명과 모범운전자 2명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 잘못 없다. 수신호에 따라서 갔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신호등 없고 그럴 때는 내가 가라고 들어도 좀 살펴서 갔어야지. 직진차 우선이야. 불박차도 조금 잘못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없다가 78%. 불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가 22%.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서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고 여기도 가라고 그래요? 손짓랑 보세요. 가요. 예, 가요. 근데 여기서 튀어들어요. 여기서 이 모범이 저 모범 운전자 아저씨가 막아줬어야 돼요. 한쪽 가라고 한쪽 막아줬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차들이 많이 막히죠? 요 차들이 많이 막히니까 내가 가는 게 저 차는 내가 안 보였죠?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저 차 지금 들어오는데요. 시야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벨은 또 있건만. 저 차가 아리송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그냥 냅다 달려옵니다. 나는 수신호에서 갔어요. 난 조심하려는데 가래요. 그럼 가줘야죠. 교통소통을 위해서. 나한테 잘못 있을까요? 모범운전자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있을까요? 저는 잘못 없어 보입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 차는 잘못이 있어요. 일부 잘못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좌회전하다가 이 차랑 사고 났다. 그러면 좌회전차 70 정도 볼 수 있어요. 직진차 30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잘못 없어요. 가라고서 갔잖아요. 가라서 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제 수신호 있으면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저기 빨간불인데 나보고 가래요. 나 안 가. 그러면 가. 뒤에서 빵빵빵빵 대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갈 때, 여기서 이 사람이 가라고 그러네? 저 사람이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아저씨는요,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막아줬는데 못 막아준 거예요. 이럴 때는 막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저기서 저 막아준 나머지 저까지 다 보고 갈까요? 가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 아저씨들이 잘못이죠. 이 경찰관하고 세 있어, 여기 잘못이죠. 막아주고 가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경찰의 조사관은 저쪽에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는 그냥 갈 수 있다? 직진 우선이다? 아니죠. 그거는 이 경찰관은 모범운전자가 잘못했죠. 국가가 잘못했죠. 그래서 저는 불박차는 잘못 없고요. 직진차에게 일부 잘못 있고 막아줘야 될 때 막아주지 못한 국가가 70%, 국가 70, 직진 30, 나 빵 또는 50대 50, 나 빵. 불박차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럴 때요. 수신호를 가끔 띨빵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막아주고 해야지, 막아주고. 그래서 가라고 그러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살피면서 가세요. 과실은 불박차에 과실 없다는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가도 좋다니까 가도 좋다. 가면서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십시다.